예, 3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가중된 형량과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판결, 무죄 판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하는 것을 무죄로 판결한 것은 참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큰 진전이 있는 명판결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200억을 선고한 이번 이 판결은 너무 문제가 많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뭘 했습니까? 전부 다툼이 있는 걸 가지고 그 문제를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형만 33년씩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그런 재판이 언제 있었습니까? 뭐 사람 죽인 사람도 그렇게 33년씩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법리 자체와 증거가 불충분하게 심리된 재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제목이 좀 과장됐다고 보십니까?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판결하는 그 판사는 그럼 죄가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죄가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이 아니고, 법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증거에 입각해서 법률 조문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뇌물을 받았으면 뇌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주머니에 돈이 들어갔다든지 그 받은 걸 어디에 썼다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너무나 다툼이 많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뇌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하고도 이게 또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 사이에도 판결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대로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33년이 아니라 330년을 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또 그 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온전할 수가 없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은 다 잡아가 버리면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현직에서 또 탄핵을 해서 잡아놓고 지금 재판하고, 또 별 문제 없으면 별건 수사를,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별건 수사를 계속해서 추가를 계속하고 있는, 이거는 가혹하고 또 올바르지도 않다고 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도 또 직무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스라는 그 개인 회사, 뭐 형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된 회사 문제, 이걸 가지고 주로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기까지 만든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사를 너무 세계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까 그 가품으로 너도 한번 구속해봐라, 이런 것에 대해서 과도한 무리한 수사다, 이런 의혹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요. 앞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또는 그만두고 난 다음에 구속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계속하면은 대통령 한 사람이 성하게 남을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특활비 이런 것도 그 과거 관행으로 다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는 아직까지 특활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다 받아먹고 다 쓰면서 박근혜 대통령만 저렇게 해서 구속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과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행,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로 고쳐서 하면 되는데 사람을 구속시켜서 계속 별건 수사, 추가 수사 계속해 나가는 이런 보복적이고 가혹한 수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의 신뢰도도 많이 실추되고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무리가 많다.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감옥 가 있고 탄핵이 되는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당에서 뽑아가지고 당대표를 하고 또 자기 당에서 뽑아서 대통령 만들었던 사람을 임기 중에 탄핵을 하자.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또 감옥 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정치를 하지만 의리라고는 조금도 없는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는 어제입니다. 1심과 달리 지지자 30여 명밖에 없었습니다. 1심 선고 당일날 보인 지지자들의 숫자와는 굉장히 비교가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잊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당연히 잊혀집니다.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는 더 많은 지지자가 모였겠죠. 그러나 탄핵되고 난 다음에 줄고, 또 1심 선고할 때는 또 줄고, 2심 할 때 줄고, 세월이 갈수록 더 줄겠죠. 당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청객이 준다고 해서 그 진실이 묻히거나 또 거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가혹한 형벌에 대해서 역사가 있거나 민심이 영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청객이 줄어든다고 해서 다 줄어들거나 또 그 죄가 확정된다.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원에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김 전 지사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 어떠한 이유로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공판이나 또는 재판 과정에 또는 구치소 면회 아무것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2심의 선고 공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갔는데 사실 저는 미리 방청 신청을 해야 되는 걸 몰랐는데 일주일 전에 방청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다가 왔습니다. 김 전 지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치인이 아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운동가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또 서울시장에 낙선했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아니고 그야말로 한 사람은 시민으로서 태극기 집회도 가고 각종 행사도 가고 재판 방청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시민으로서 열심히 뜨거운 애국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김병준 체제가 한국당을 이끌고 있는데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에 가야 될 사람이죠. 노무현 사람이죠. 노무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죠. 그리고 김병준 정책실장은 우리 당에 올 사람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 가야 될 사람인데 번지수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문에 한국당이 제대로 된 노선을 지금 못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점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했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한 다음에 또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가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선도 지고 또 이번에 지방선거도 참패를 했습니다. 그거 다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반성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노무현 사람을 모셔다가 노무현 냄새를 좀 피우면 지지도가 올라갈까 하는 이런 얄팍한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도 당시에 뭔가 잘못된 정보, 잘못된 판단 이런 것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나왔던 뭐 열 몇 가지 탄핵 사유든 이런 것 거의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 뭐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정윤회하고 뭐 롯데호텔에서 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든지 여러 가지 뭐 청와대 뒷산에서 구설했다든지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허위 정보를 공공연하게 언론에 떠들어가지고 국민을 현혹하고 촛불을 들고 나오게 하고 그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혼동이 일어나고 또 착각도 일어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당사자들이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책임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그 지나간 것을 잘 반성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어디서 속았는지 무엇이 잘못된 정보인지 이런 걸 통해서 진지한 자기 성찰과 사건의 그 회고 속에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고칠 건 고쳐나가야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무조건 너는 안 된다. 또 너는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그 경과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 전 지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김 전 지사가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혹시 향후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현실 정치에 뭐 나름대로 제가 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당직도 지금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 속에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또 글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